안녕하세요. 1호상 가드닝입니다. 오늘은 농장 안에서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오늘은 장소를 이동해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학명에 관한 이야기를 마저 해볼까 합니다. 네, 과연 식물의 이름은 어떻게 정해지는 것일까요?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학명은 바로 칼폰 린네의 이명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명법이란 식물 분류 체계의 가장 작은 단위인 종과 속을 나타내는 단어이죠. 세계의 다양한 식물을 구분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은 식물을 구분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인 종과 그 바로 윗 단위인 속으로 성명과 종명을 쓰기 때문에 이명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저번 시간에 소개했던 에피프렘눔 아우레움도 에피프렘눔 속명, 아우레움 종명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서 알아두어야 할 것은 식물의 학명은 라틴어로 발음한다는 것입니다. 영어식으로 읽는 것은 잘못된 것이겠죠. 국제식물학회에서 식물의 학명을 라틴어로 부르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은행나무는 긴코 빌로바, 라일락은 시린가 불가리스, 한련화는 트로파이올룸 마유스. 이렇게 라틴어 혹은 라틴어화해서 발음해서 붙이는 것이죠. 라틴어를 발음하는 방식은 북유럽식, 남유럽식, 그리고 고대 방식이 있는데요. 학명을 읽을 때는 주로 북유럽식으로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의 책이나 하나의 영상에서 이야기할 때는 하나의 방식으로만 읽어야 하는 것이 맞겠죠. 여기에서 재미있는 점은 학명과 종명에는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복숭아의 종명 페르시카는 오늘날 이란을 뜻하는 페르시아를 라틴어화한 단어로 복숭아는 페르시아 지방에서 유럽으로 전파된 것입니다. 튤립의 속명 튤리파는 허번을 뜻하는 고대 페르시아어에서 유래되었고요. 진달래 속을 뜻하는 로도덴드론이라는 말에 로도는 장미를 뜻하는 고대 그리스어, 그리고 나무를 뜻하는 덴드론의 합성어입니다. 장미같이 화려한 꽃을 피우는 나무라는 뜻으로 진달래 속에는 철쭉이나 만병초, 진달래와 같이 화려한 꽃을 피우는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명이 식물학자의 이름을 따서 들어간 식물들도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로도덴드론 속에 문금만병초라고 부르는 만병초 꽃은 문금만병초를 중국에서 발견해 영국으로 가져온 포춘의 이름을 따서 포르투나이라는 종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명뿐만 아니라 일반명이나 상업적으로 유통되는 이름에서도 학명으로 그대로 부르는 경우를 찾을 수 있는데요. 특히 외래종일 경우 학명을 그대로 가져다 쓴 유통명들이 많습니다. 최근 유행을 탄 무늬종 식물들, 천남성과 식물들은 학명을 그대로 일반명으로 쓰기도 하는데요. 몬스테라, 안스리움, 알로카시아, 스킨답수스. 학명을 일반명으로 혹은 상업명으로 그대로 가져다 쓴 경우죠. 자, 그러면 속명과 종명을 알았으면 모든 식물을 다 지칭할 수 있게 된 것일까요? 최근에 인기를 끌었던 식물들은 대부분 무늬가 들어가 있는 잎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식물의 학명은 무엇일까요? 네, 엔젤 스킨이라는 이름으로 유통되고 있는 스킨답수스 픽투스 엑조디카라는 식물입니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언급하지 않았던 단어가 나왔죠? 바로 엑조디카라는 말입니다. 진기한 이국적 물건들이라는 뜻을 가진 엑조디카라는 단어가 학명과 종명 다음에 쓰인 이 단어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재배 품종명을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사람의 손을 거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졌거나 재배 과정에서 우연히 발생한 돌연변이로 인해서 새롭게 나오게 된 식물들을 재배 품종이라고 부릅니다. 이 식물을 재배하거나 처음 만들게 된, 처음 발견하게 된 사람이 붙인
이름을 그대로 가져다 쓴 것입니다. 이 재배품종은 자연에서는 자생하고 있지는 않는 원예에서만 존재하는 식물입니다. 이 재배품종명은 순수한 학명과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작은 따옴표 안에 따로 적습니다. 또는 재배품종명은 컬티바라고 부르는데 약자로 CV라고 적습니다. 또한 성명과 종명과 같이 기울임꼴로 적지 않고 정자체로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에피프렘눔 아우레움 중에 일반적으로 유통될 때 스킨답서스 오레우스나 에피프렘눔 만줄라, 에피프레넘 만줄라라고 유통되는 식물이 있는데 실제로 그 식물의 학명은 인도의 발명가 이름인 아시시 한소티의 이름을 따서 에피프렘눔 아우레움 한소티 14입니다. 에피프렘눔 만줄라라고 부를 때 이 만줄라란 뜻은 인도말로 사랑스러운, 아름다운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유통 과정에서 이름을 아마 붙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스킨답수스, 픽투스 엑조디카는 엑조디카라는 재배품종을 발견한 사람이 붙인 이름이 되겠죠. 이 식물은 알로카시아 미콜리지아나 프라이덱입니다. 알로카시아의 특이한 종을 발견한 빌헬름 미콜리츠의 이름을 따서 종명을 짓고 이 알로카시아의 이름을 붙인 헨리 프레데릭 폴라드 샌더의 이름을 따서 재배품종명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알로카시아 미콜리지아나 프라이덱이라는 이름이 되었죠. 자, 그리고 재배품종과 구별해야 될 말이 있는데요. 바로 변종과 품종이라는 말입니다. 재배품종명과 변종 그리고 품종을 나누는 결정적인 단서는 바로 인간의 손이 개입을 했는가 안 했는가입니다. 변종은 자연적으로 변이가 일어났을 때 주로 붙이고 품종은 그 변화가 꽃의 색 정도가 나타날 때 품종으로 구분해서 부르곤 합니다. 굳이 이렇게 재배품종명과 품종, 변종을 나눠서 부르는 이유는 바로 품종보호권이라는 개념 때문인데요. 품종보호권은 바로 식물의 특허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일종의 지적재산권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는데요. 새로운 재배품종을 발견하거나 육성한 식물 육종가들의 상업적 권리를 배타적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전에 언급했었던 에피프렘눔 만줄라라고 불린다는 특허가 나 있어서 함부로 상업적으로 재배나 가공을 해서 판매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줄라를 농사를 지어서 상업적으로 판매를 하려면 만줄라를 만든 한소티 씨에게 로열티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식물의 학명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았는데요. 저번 영상에서 에피프레눔에 대한 소개를 조금 더 하려고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이렇게 무늬가 아름다운 에피프레눔을 소개하고 싶었는데 이것을 소개하려면 이렇게 학명에 대한 설명을 조금 먼저 더 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먼저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잎을 가진 에피프레눔 변이종들 그리고 재배품종들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